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주식을 물었고 이수범 전문가가 현명하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이수범의 주문연답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만화에서 주인공이 상대방과 사투를 벌인 끝에 해치웠나?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상대방이 다시 또 살아나서 싸움이 시작되곤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폭락세가 이제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다시 또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형 유통기업들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게 실적 쇼크로 드러나면서 지수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같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두려워하셨죠. 저희 노란톡 방에서도 계속해서 두렵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자,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어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수범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또 제가 예상했었던 시장 시나리오에서 조금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번 주 초부터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가다가 또 이번에 또 미국의 이제 급락장 때문에 국내 증시까지도 이제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란 톡방에서 어떻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불 들어오는 저희의 주력 종목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노란 톡방 참여 못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오늘은 꼭 입장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이수범의 주문연답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시장과 상관없이 좋은 종목들 담아두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 어서 저희의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의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같이 시장이 주저앉을 때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의 빛이 더 환하게 바라는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가장 강한 업종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시장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슈부터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화면으로 빅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픽 넘버 1, 곡물 가격 파동, 육류 가격 급등에 팜스코 급등. 넘버 2, 해인,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 수혜주로 급등. 네, 오늘의 빅이슈 2개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저 정말 어떡하죠? 저는 밀가루 없이도 못 살지만 고기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 위기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식품주들이 급등세입니다. 팜스코 지금 오늘 뭐 오름세도 오름세인데 거래도 어마어마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팜스코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인, 굴착기, 불도저 이런 글로벌 건설기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의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는 이 업체인데요. 캐터필러 말고도 다른 세계적인 이런 건설기계 브랜드들 다 국내 독점 판매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세에 타고 있는데요. 자, 해인, 지금 현재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해인과 팜스코 중간 점검 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제 팜스코 종목이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팜스코 종목 갖고 왔었던 이유가 이제 예전에 어떤 누군가가 이제 종목 진단을 요청하셨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라면 이렇게 차트가 급등할 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크게 눌렸을 때, 이렇게 좀 다질 때 오히려 매력적인 테마주로 공략할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역시나 굉장히 또 멋진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한 16%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다가 눌리게 됐죠.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테마에서 급등했었다 쭉 눌림목 주다가 다시 또 그 테마에서 급등시켜버리는 이러한 지금 전개 양상만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주도주 섹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지금 폭락장이 계속 좋을만 하면 또 폭락 나오고 좋을만 하면 폭락 나오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만 지금 좀 수급들이 좀 몰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료주들도 크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육류 가격 파동에 의해서 팜스코와 같이 양돈 쪽을 같이 하고 있는 양돈 업체들 이런 종목에서 이제 크게 시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과연 나올 것이냐는 정말 좀 한참 좀 더 내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말씀드렸죠. 최소 2분기까지 정말 그렇게 해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매출액 향상과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있는지는 추후에 지켜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점에서 이 정도 저점이면 테마주 관점으로도 진입할 만 해보겠다. 이런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해인입니다. 해인. 해인 쪽도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해인이 이제 어제 굉장히 이제 크게 급등했었죠. 이제 한동안 굉장히 횡보했었던 해인이 어제 이제 22%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물론 이제 13% 급등해서 마무리를 지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역시나 30%. 제가 아까 이제 장 초반에 봤을 때가 제 기억에 한 10% 정도 올라갔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 상한가까지 임박을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가 상황을 연출을 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테마가 한 번씩 형성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지금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 대장주였다가 갑자기 그 대장주를 또 내려놓고 해인이 또 대장주로 또 올라서는 모습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또 수급들 빠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크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사실은 저점 아니면 좀 위험한 매매 패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실질적인 수혜주들, 건설기계 쪽 다른 종목들도 지금 현재 그래도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인도 시장에서 또 시장 점유 1등으로 올라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뉴스로 또 등장을 했는데 근데 오늘 주가 안 가네요. 그렇죠? 오늘 하락장 여파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래 현대건설기계 지금 실적도 좋았고 1분기도 좋았고 인도 시장에서도 또 괜찮은 또 상황이 또 연출되고 있구나. 또 북미 시장 쪽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여기 앞으로 괜찮겠는데 라는 정도만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추후에 얼마든지 다시 상승장이 연출될 때
이런 종목에서 다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렇죠? 지금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당연히 주가 반영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테마주들 양상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500억, 1000억 이런 종목들이야 크게 올라가겠지만 대다수의 기관 외국인이 주력으로 주포로 갖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딱 기억해 두시면 지금 이평선도 그래도 적절한 범위에서 좀 다지는 모습들이 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 등록해 놓고 있다가 자, 상승장 돌아올 때 한번 이 종목 노려보자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때에도 좋은 좀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힌트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이슈 2개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량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지금 팜스코 이 하락장 속에서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해인 역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테마성 굉장히 확실한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랐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말씀 드렸던 게 전혀 아니고요. 이런 테마들 지금 계속해서 이슈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신 후에 좀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도 같이 또 이야기해 주셨죠. 현대건설기계도 계속해서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안에 넣고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빅이슈 2개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힘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종목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 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파란불만 들어오는 이 시장, 그래도 살아날 길 찾고 계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정답입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공략주도 한번 둘러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공략주들이 너무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 미소를 또 숨기질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략주들 사이에 순위 변동도 좀 있다고 하는데 수익률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수범의 픽 수익률 탑10 우선 1위에서 5위까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50%가 넘는 수익률 안긴 코스모 신소재 여전히 수익률 탑의 왕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주목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지셔야 되겠죠. 자, 코스모 신소재 현재 수익률 53%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남해화학이 바짝 쫓고 있는데요. 어제 남해화학도 저희가 방송 중에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남해화학 현재 수익률 46%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남해화학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동과 클리오 여전히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순위 변동의 주인공 바로 한솔케미칼이었습니다. 자, 한솔케미칼의 수익률 정말 제대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한솔케미칼 오늘 같은 장에 한 줄기 빛입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셨었는데요. 자, 수익률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수익률 16%대 챙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에게 5위 자리를 내준 게 바로 넥스틴이었습니다. 넥스틴 그래도 뭐 여전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넥스틴 16%대 수익률 챙기고 있습니다. 태경산업 저희가 4월 11일에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14% 거의 15%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4월 15일에 공략주로 짚어드렸습니다. 13%대 수익률 챙기고 있고요. DY파워 저희가 5월 초에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바로 좀 수익을 챙기는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현재 12%대 수익률 챙기고 있습니다.
현대공업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공업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고 보고 계시죠? 현대공업 현재 수익률 12%대 챙기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 탑10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저점에서 모아 나가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제대로 빛을 발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시청자분들은 조금이라도 시장 대응 수월하게 해보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수익률 탑10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공략주로 소개해드렸던 SFA가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3% 넘게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SFA 중간 점검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SFA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SFA도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추후에도 랠리 양상 갈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매수세 안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추가적인 설명이 자,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주 매수 주체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주가의 급등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려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어떻게 됐죠?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5월 18일이죠. 5월 18일 어제인가요? 어제 날짜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주가가 당연히 이제 목표 수익률을 도달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레포트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SFA에 대한 좀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이런 장에도 불구하고 42,700원까지 시세가 나오네요.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고점에서 놀 필요 없습니다. 저점에서 우리가 잘 매수만 해두게 되면 강하게 횡보하고 있을 때 오히려 좋은 종목군들을 잘만 선별하게 된다면 그 이하부터는 기다리는 몫입니다. 그렇죠? 기다림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투자에서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 곧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셔서 목표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장에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믿을 건 숫자뿐이다. 믿을 건 실적뿐이다. 이 얘기는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 짚어드리기 때문에 저라도 지금 솔선수범해서 제 이름답게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믿으시는 분들은 하반기에도 숫자 믿고 가셔야 됩니다. 뭐 내후년에 뭐 얼만큼 나오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들을 미리 선별해서 종목들을 진입해야 되고 특히나 반도체는 제가 정말 몇 번 강조한 겁니까 진짜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포트에서 반도체 종목 한 종목도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방송 듣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는 반도체 종목들을 잘 들고 가셔야 되고 제가 그것도 설명해 드렸죠.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살 거야?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 살 거야? 소재주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소재주 1순위, 그 다음 장비주 2순위,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3순위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장비주들은 이미 사실 작년도와 그리고 재작년에 실적이 잘 안 나온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만 동시다발적으로 수주가 확보되면서 예를 들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주를 계속적으로 따내게 되면서 회계에 딱딱딱딱 그것이 반영이 될 때, 분기별로 반영이 될 때 가장 좋은 호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소재 쪽, 반도체 소재,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당초 추천드렸던 그 사유에 의해서 SFA도 좋은 시세를 지금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자, 제가 얘기한 그대로 지금 시행이 돼서 결국 수익 실현 하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경험과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씩 쌓여가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스킬이 되고 투자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쫓아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차트 짝대기 찍찍찍찍 굵고 여기가 뭐 저항선, 여기가 지지선 이거에 따라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펀더멘탈을 보시고 특히나 폭락장에서는 이런 지금 현재 시장 폭락장에서는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 정말 잘 잡고 계시면 20년도에 급등장 그거 다 누가 이끌었습니까? 2차 전지죠. 실적 엄청나게 좋아지는 곳들. 그런 곳들이 다 이끌었잖아요. 자, 그것이 재현된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믿을 건 실적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적주 들고 가셔야죠. 지금 테마주 물려서 아유 이거 지금 청산 못 하는데. 자,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되냐면 물린 종목들 청산 못 하시는 분들, 특히나 장래 희망이 자체가 없어요. 희망 자체가 없는 종목인데도 그런 종목들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팔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절단해야 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보통 이제 족부궤양이라고 하는데 자, 족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안 잘라내면 결국 죽습니다. 사망에 이르러요. 자, 그래서 족부도 이렇게 딱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안 좋은 거 다 잘라내야죠. 잘라내고 다음에 또 수익 날 종목들을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FA 저희가 중간 점검 한번 받아봤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더욱더 좀 질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반도체다라고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SFA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FA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계시다면 저희의 노란톡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얄미웠죠.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공약주 잘 간다고 저렇게 웃어도 되나? 막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자, 맞습니다. 지금 시장도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죠. 자, 우리 종목이 잘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물량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지금 물량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장 열리기 전부터 미국 뉴욕 증시 때문에 공포감이 정말 상당했었거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시장을 좀 내다보게 되면 아까 앵커님도 정확하게 사실 잘 짚어주셨어요. 사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통주들이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경기 민감 지수를 반영하는 게 이제 유통주인데 여기서부터도 빠지게 되면 정말 나스닥 지수, 기술주들 이런 것들은 더 폭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됐어요. 사실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 나스닥 지수가 너무나 크게 폭락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다우 지수를 보게 되면 그보다는 덜 하락했죠. 자, 다우 지수는 대다수가 실적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시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덩치가 큰 30여 개의 기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당연히 나스닥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나 미국 장보다는 우리 장이 낫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은 1.2%, 코스피는 1.5% 정도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버텨볼만 합니다. 오늘 뭐 4, 5% 정도 빠졌다면 와 정말 멘탈 한번 깨질만 한 그런 장이 되겠지만 역시나 또 하락폭을 좀씩 좁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 펀더멘탈 그래도 기초체력은 괜찮다 정도로 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중에 지금 뭐 부동산 하실 거예요? 뭐 비트코인 하실 겁니까? 지금 그나마 가장 선방하고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지금 해외보다는 국내 시장 계속해서 제가 방송 초기 때부터 설명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폭락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폭락 나왔을 때 가장 뭐 예를 들어 10억, 50억, 100억씩 버는 부자들이 가장 많이 탄생합니다. 예전에도 2020년도에도 모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친구들한테 모 애널리스트가 내가 지금 사실 2020년 지금 3월 폭락장 정말 보니까 경제가 끔찍하다. 하지만 이때가 항상 기회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했었던 그런 편지 형식으로 보냈던 글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위기는 정말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변하지 않아요. 시장이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가든 똑같습니다. 왜? 99%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단 1%의 투자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고서 뭐 대출을 끌어다가 혹은 내가 지금 종잣돈 만들어놨던 거 예금들 다 해지해서 그걸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돈 벌 때는 다 같이 돈 벌어요. 위기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가 될 수도 있고요. 99%의 실패한 투자자 부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장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지금 무조건 뭐 현금 확보해라. 여러분들 다 마이너스 30%, 50% 대다수 종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종목 진단하면 다 똑같습니다. 자, 그거에서 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 현금 확보하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정말 희망이 없는 종목들은 정말 그걸 처분하시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다시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돈 버실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발 제대로 된 종목을 이제서라도 잡아 나가시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테니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큰 부자는 큰 위기 속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시장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 계시다면 문자 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저희에게 고민 토로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로 677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롯데관광개발 들고 계시네요. 15,1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자, 롯데관광개발 지금 현재가 14,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롯데 관광개발은 사실 그 리오프닝 초창기부터 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밀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밀었었지만 그중에서도 사실 롯데 관광개발을 유독 더 많이 밀었었던, 그래서 제 기억 속에서도 2, 3개월 전인가요?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잘 갔었던 종목 중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는 제주도 가는 여행객들이 점차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죠. 특히나 이제 우리도 외부에서는 이제 노마스크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게 지금 뭐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뭐 요새 제주도를 못 갔지만 어쨌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호텔까지 보유한, 리조트까지 보유한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 돈 계속 영업적자 계속 벌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일단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확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주가를 좀 보게 되더라도 뭐 18,000원에서 좀 무너져서 14,600원 정도 되긴 합니다만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게 15,1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고 가보신다면 단기 관점으로는 18,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조금 더 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보고 싶다. 정말 리오프닝 재개되고 정말 제주도 호텔에서 크게 이제 돈 버는 이런 실적까지도 한번 내다보고 싶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2만 원, 22,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여지가 있겠죠. 특히나 생각을 해보세요. 대다수의 지금 여행주들 돈 법니까? 여행주 다 적자죠. 카지노 마찬가지예요. 자, 호텔 비슷합니다. 상황은 다 비슷해요. 자, 근데 그거를 미리 지금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할 겁니다. 롯데관광개발, 뭐 카지노 쪽, 여행주들 거의 비슷한 차트를 그려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항공주는 반대죠. 항공주는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류, 카고라고 하는데 카고, 물류를 통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랑은 사실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종목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목표 주가 산정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체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진단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건강개발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우리 시청자분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643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비덴트 들고 계시네요. 비덴트 12,020원에 50% 비중으로 담아두고 계세요. 자, 비덴트 이 비중이 또 늘어난 걸 보니까 왠지 좀 이 힘든 상황에 조금씩 물량 더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비덴트 지금 현재가가 1,9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주죠.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 지금 비덴트가 제대로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전문가님 비덴트 어떻게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네, 또 이것도 앵커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자, 사실 이제 비덴트 같은 종목은 일봉을 보실 이유가 없어요. 딱 종목명을 듣자마자 아,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정확하죠. 비트코인 등 관련된 가상화폐가 루나 폭락 사태 때문에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씨가 마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번에 이제 빗썸 코리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자,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영업이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인가 60% 가까이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영업이익이 그렇게 급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고 당연히 단일 최대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비덴트 종목이 좋아질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그나마 2만 선 정도를 버텨주다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2만 선 정도를 버텨주다가 주가가 흘러내려서 지금 현재 반토막 정도 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덴트의 종목이 앞으로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이것도 쉽습니다. 이게 차트에 의해서 움직여요? 차트에서 기술적 반등의 위치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차트쟁이들은 다 똑같습니다. 주봉상 지금 반등 나와줘야겠네요. 여기 깨지면 매도하세요. 여기서 반등하면 들고 가세요. 정도로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빗썸이 엄청나게 채용 공고까지 냈었다가 그걸 다 회수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야,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오히려 지금 인건비로 엄청나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은 더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이 테라와 루나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게 어떤 파장이 불러일으킬 거냐면 다른 종목들은 괜찮냐? 다른 코인들은 괜찮은 거 맞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코인 시장에서 많은 자금들이 이탈이 되겠죠. 이탈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비싸게 빗썸에 대한 가치가 15조, 20조까지 오갔었던 그런 상황이 과연 그 몸값이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해주고 나머지 알트코인, 자발트라고 표현하는데 자발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줄 때야 비로소 비덴트의 주가는 올라갈 여지가 있을 겁니다. 자, 과연 그게 올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상화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현재 제 주변에 있는 가상화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더라도 별로 좋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동안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 좀 안타깝지만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한 12,000원 정도의 비중 50% 정도시면 저는 딴 거 없습니다. 비중 전량 청산하시거나 비중 최소 30% 정도는 정리한다. 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이지 못하면 아마 이 비트코인 정말 올라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꼬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늦은 시점에서는 주가가 마이너스 50%까지 폭락이 나오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2배가 올라가야 됩니다. 점점 힘들어져요. 손실 복구하는 게. 그래서 차라리 조금 손실 났을 때 아니다 싶을 때 그런 종목들을 청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한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비덴트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시점이 됐어요. 테라 루나 사태라도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나와 버렸어요.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사기가 지금 이제 나오게 된다면 중소형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각한 프로젝트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이런 게 연쇄다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가상화폐 가지신 분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횡령 사건이 한 기업에서 먼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오스템 터지자마자 다른 데서 연달아서 터지죠. 이거 우연 같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회계장부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야, 여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포착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중점을 가지실 게 아니라 자발트 코인에서 이런 것들이 연쇄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덴트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비덴트 지금 루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요동을 치게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들고 가기에 위험 부담이 좀 크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량 매도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에 전량 매도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지금 들고 계신 비중의 30%는 덜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조언해 주셨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644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테림 포장 들고 계시네요. 6,350원에 비중 2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테림 포장 지금 현재 3,84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테림 포장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골판지 수요들, 이 택배 수요가 확대되면서 테림 포장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가 3,845원 기록 중인데 전문가님 손실 좀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종목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앵커님이 가끔 이렇게 한 줄씩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정말 주식을 좀 잘 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좀 사실 놀랄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 자, 일단 테림 포장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골판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크게 이제 부각이 됐었다가 그 이후로 주가가 한동안 잠잠했었죠. 자, 근데 일봉상 보게 되면 요새도 한동안 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었어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추세가 유지되었었다는 것은 분명 뭔가 재료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재료를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재료를 보게 되면 결국 자, 테림 포장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테림 페이퍼.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테림 페이퍼예요. 테림 페이퍼. 자, 테림 페이퍼가 최근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들렸었다가 어떻게 됐죠? 야, 이거 지금 요새 IPO 만만치 않은데? 라고 하면서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자, 원스토어도 마찬가지죠. 대다수의 지금 종목들이 중대형 주주에서 다 상장.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모주가를 뭐 15,000원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기관의 수요를 예측해 보니까 야, 15,000원 턱도 없어. 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재료에 의해서 먼저 선점하려고 했었던 투자자들이 우와, 내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맞이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 정도가 가장 정확한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것을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합니다. 자, 테림 포장. 지금 현재 근데 그것 때문에 매수하셨던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6,350원이니까 아주 예전에 언제요 여기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매수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 작년인가요? 이게 20년이면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일단 투자하신 걸로 제가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한동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아세아제지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별 재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물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제가 1분기 실적도 아까 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뭐 작년
만큼이나 실적 혹은 그보다 조금 미달하는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뭐 일본어 써도 되나요? 쇼부 보기가 참 사실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 내가 이거 그냥 그대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손실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한 2년 정도 내다보셔야 돼요. 올해는 좀 어려워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지금 비중이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비중 10%만 덜어내시고 10%로 다른 종목으로 손실 만회한 다음에 손실 만회한 만큼 다시 또 태림 포장해서 또 그만큼 또 주식을 매도하셔서 이렇게 손실을 좀 메꿔가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범의 주문연답은 우리말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으로 좀 더 승부를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태림포장 일단은 2020년에 좀 들어가셔서 그때 좀 정리를 하셨다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자, 종목 교체를 하시고 뭐 저희의 공략주들도 있고요. 다른 종목으로 얼마든지 손실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690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SK 들고 계시네요. SK 22만 3천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제가 지금 혹시 잘못 봤나 했어요. 지금 100% 담고 계시다. 지금 SK 하나만 들고 계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SK가 지금 현재가가 24만 7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그래도 매수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방송 보시다가 매수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SK에 대한 힌트도 좀 주셨었기 때문에 혹시 그거 듣고 들어가셔서 지금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자, 전문가님 일단 수익이 나오고 있어서 기쁘긴 합니다만 비중이 이거 커도 너무 큰 게 아닌가 싶거든요. SK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SK 제가 비중 100%라는 얘기를 처음 종목 진단하면서 보게 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강한 확신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강한 확신에 대한 그 배경이 있으시다면 저는 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비중 자체가 일단 너무 커요. 어쨌든 모든 그 기업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단 1%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산 투자를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제 유튜브로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SK 비중이 굉장히 크신 지금 그 시청자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2만 3천 원 정도까지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아주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SK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제가 이것만 강의를 해도 한 2시간 정도를 연강으로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 좀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SK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SK 내부적으로도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영진들이 가장 지금 기관의 보이스, 기관의 이제 이야기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주가를 올라가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주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있는 몇 안 되는 4대 계열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태원 회장이 지금 최대 주주 관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SK ENS부터 시작해서 SK 에코플랜트 그리고 말씀드린 SK 실트론까지 계속해서 상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될 건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어느 방송을 보셔도 이걸 짚어주는 전문가들이 없더라고요. 자, SK가 있고 SK 스퀘어가 있습니다. SK도 투자 지주사고요. SK 스퀘어도 투자 지주사입니다. 둘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SK 스퀘어의 자회사들 대다수 아까 원스토어부터 시작해서 SK 쉴더스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던 대다수의 종목들이 뭐예요? 다 11번가. 다 팀앤모빌리티부터 시작해서 다 서비스업입니다. 유저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들 기업의 특징이에요. 다 SK 스퀘어의 자회사들은 참 희한합니다. 그죠? 참 놀랍게도 SK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지금 상장할 기업들을 보게 되면 다 제조업입니다. SK ENS, 천연가스부터 수소에너지, 그렇죠? SK 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맞습니까?
거기다가 SK 에코플랜트,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강 MNT를 보유하고 있는 풍력 제조업체이자 앞으로 환경 폐기물 종합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희한하게 제조업적 바로바로 숫자를 찍어낼 수 있는 기업들인 거죠. 굉장히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데 이것까지 제가 설명해드리면 너무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관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SK는 만약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끌고 나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앞자리 수가 바뀔 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예전에 한 26만 7만 정도 가게 되시면 한 20% 정도 이상 수익이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분할 매도를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총평 내리겠습니다. 네, SK 정말 좋은 가격에 잘 매수하셨습니다. 자, 아마 우리 이수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도 차익 실현 중간에 한 번쯤 하셔야 되겠죠. 26만 원에서 27만 원 선 차익 실현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짧게 본다면 한 분은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663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문의 주셨는데요. 현대글로비스 18만 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으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오, 다행히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20만 3천 원 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대글로비스 일단 수익이 나고는 있습니다만 전문가님 요즘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도 지금쯤 한번 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대글로비스 자체도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호황이 좋았었던 부분을 그대로 이제 실적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작년도 실적이 이제 최고치였습니다. 1조 1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그거는 마찬가지겠지만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고 내년도까지도 염두를 좀 해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먼저 선반영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미리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오히려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주가 너무나 좋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보게 되면 뭐 이게 하락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일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 꾸준하게 올라온 면모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실적의 최고치는 22년도에 좀 나오게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올해 이후로는 오히려 실적이 좀 많이 꺾일 때 혹은 해운업지수 많이 꺾일 때에는 오히려 하락할 여지도 조금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비중이 크시다면 절반 정도 청산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후에는 최고점 예전에 2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갔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지금 PR이 몇 배나 될까요? 7조 8천억 정도 되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약 7배 정도 되네요. 아직은 좀 더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20-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펀더멘탈 쪽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그 정도는 더 성립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20-30% 지금 현재 주가에서 곱해봅시다. 24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볼 수 있겠죠. 거기가 꼭대기를 딱 찍고서 다시 한번 또 하락 추세로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4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서 청산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도 역시나 지금 잘 매수하셔서 잘 들고 가고 계신데요. 자, 목표 주가 24만 원에서 26만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상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는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장 뭐 공략주 없을까요? 네, 오늘 사실 이제 급락장 여파를 좀 맞게 되면서 사실 종목군들을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하루 쉬어가자는 의미로 일단 오늘 추천주는 따로 준비를 해놓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 상황 조금 돌아오는 대로 단기 종목 좀 공략해보는 그런 포인트로 삼아보시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닐 때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잠깐 투자를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힘든 장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